보안, 지금 당장 이 사람 내쫓아 주세요. 잠깐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라도 있습니까? 손님인 척 들어와서는 감히 우리 매장에서 요구사항을 늘어놓다니 말이죠. 지금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건가요? 내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모시는 고객층이 아니라고요. 고급 부티크에서 도대체 뭘 사겠다고 우기는 건지 얼른 나가시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분주한 로비에서 순간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대리석 바닥 위를 바삐 오가던 고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점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죽였다. 분위기가 섬뜩해질 정도로 조용해지며 단 하나의 목소리, 환한 젓갈색 정장을 입은 안내인 그리터의 폭언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안내인은 방금 들어온 손님을 마치 불청객처럼 대하고 있었다. 저기, 저 사람 손흥민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건가? 이상하다. 손흥민 선수는 워낙 유명한 축구 스타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아? 누가 이거 찍고 있어? 이런 건 공론화돼야 해. 중년의 남성이 스마트폰을 슬쩍 꺼내서 영상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몇 명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직접 말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안내인은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는 최고급 브랜드 리코르덴테.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입니. 당신이 여길 당당하게 드나들 자격이 있긴 한 건지 신분 증명이라도 해보시든가. 제가 꼭 신분을 증명해야 하나요?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반 고객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보세 불법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알만합니. 당신들 작정하고 지켜보는 것 같은데 우리도 다 대응할 수 있어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여성 손님이 작게 소리쳤다. 그렇지 않나요? 저기 안내인분이 너무 과격하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맞장구 쳤다.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 보였다.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한데 저도 그냥 입어보고 싶은 옷이 있어서요. 장애인 고객들을 위한 탈의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 저도 무릎 부상이 있어서 오래 서 있거나 불편한 자세가 힘들거든요. 참. 어떤 잡지 인터뷰라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특별 시설 구비 안 합니. 글로벌 브랜드야. 이미 밀라노 본점에도 있고 다른 지점에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관련해서 개선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묻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매장 운영에 한마디라도 보태려는 건가요? 저는 제 개인 사비로 이 매장의 고가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소비자이자 불편을 겪는 여러 사람을 대변해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이 초조하게 몸을 뒤척였다. 자, 다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워낙 바쁘실 텐데 왜 이 매장에 왔는지 그냥 옷을 사려고 온 거죠? 글쎄요, 저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바른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억에 남을 정도로 화려한 내부 장식 아래 안내인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풀지 않았다. 이 매장에는 저나 우리 매니저가 정한 내부 규칙이 있습, 특별히 접근성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데 새삼스럽게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다른 글로벌 패션 하우스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로 들었어요. 잘 알겠습 하지만 여긴 한국이고 우리 매장만의 정체성이 있어요. 손님처럼 유명인이라면 어디든 환영받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이때 다른 고객들이 슬쩍 앞에 나섰다. 저기, 이건 너무하잖아요. 장애인뿐 아니라 무릎 다친 사람이나 임산부나 누구든 편하게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필요할 수 있죠. 이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고객의 정당한 요구 같은데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내쫓는 게 말이 됩니까? 안내인은 코웃음을 치며 쳐다봤다. 당신들은 이 매장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 목표 고객층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진 분들입니. 만약 손흥민이라면 돈이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릎 부상, 운운하면서 편의를 요구한다? 저희에겐 필요 없는 번거로움이라고요.
손흥민은 마스크 아래에서 입술을 꽉 깨무는 듯했다.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해보니 밀라노의 명품 거리에 있는 몇몇 브랜드들은 이미 편의시설을 도입 중입니. 저도 그 현장에 직접 가봤고 한국 매장에도 같은 흐름이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요. 밀라노가 어쩌고 저쩌고 여긴 서울 한복판입니 해외 시스템이 여기와 똑같을 수 없죠. 말씀하시는 태도에서 이 매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네요. 정말로 글로벌 브랜드 맞나요? 주변에서 들리던 웅성거림이 갑자기 커졌다. 여러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에 안내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찍지 말라고 했죠. 우리 매장에서 허락 없이 촬영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곁에서 한 사람이 작게 답했다. 지금 이런 부당한 대우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글로벌 패션 하우스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해.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제야 매장에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여기 매니저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왔는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안내인분이 계속 손님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장애인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이나 접근 설비가 있는지 여쭈었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례하게 응대하면서 아예 쫓아내려 하셨습니다. 직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태를 정리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다. 일단 진정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문제 상황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의사가 있긴 하세요? 이분은 처음부터 나가라고만 하셨는데요. 아, 네. 정말 죄송해요. 안내인께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셨는지. 안내인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매장 규정대로 응대한 겁니. 우리 매장에는 별도 장애인 탈의실 같은 시설 없습. 이 정도 명품 부티크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는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어도 귀찮을까봐 말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손님이 거들었다. 네가 뭔데 거기 끼어들어? 이분은 유명하니 그냥 관심 받으려 여기서 시위라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위라뇨? 전 무례한 태도에 문제를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고개를 들어 안내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유명인이라서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 스캔들을 만들 생각도 없고 단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옷을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그 방법이 우리 매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곤란하다고요? 글로벌 브랜드라면 오히려 그런 편의시설을 먼저 도입해서 앞장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를 시도했다. 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 저희도 요즘 본사 차원에서 가끔 그런 문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서울점에는 구체적으로 변환될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럼 제가 본사와 직접 논의해 볼 수도 있나요? 제가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몇 번 움직였는데 반응이 꽤 좋았거든요. 본사란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안내인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손님, 저도 패션 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이건 아주 고상한 브랜드 정책이라 외부인이 대놓고 간섭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면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한 손님이 중얼거렸다. 그게 더 귀찮아요. 괜히 본사까지 연락 들어가면 우리가 시끄러워지니까. 시끄러운 게 싫으니 아무것도 안 바꾸겠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손흥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러자 안내인은 기어이 폭언을 쏟아냈다. 손흥민, 축구 잘하긴 하겠죠. 하지만 여긴 축구장이 아닙니. 글로벌 패션은 돈과 품격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이런 애매한 요구로 괜히 소란만 피우시려거든 당장 나가세요. 지금 그 말씀 무척 기분이 나쁜데요. 기분 나쁘면 본인이 알아서 다른 곳 가면 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와, 이건 너무 심하다. 명색이 안내인이라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굴다니. 손흥민이면 한국 축구 대표 선수잖아요. 해외에서 K컬처를 알리고 있는 사람인데 저런 취급이라니. 근데 꼭 유명인이라서 대우해야 한다기보다 일반 손님이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응대죠. 이야기가 이쯤 되자 기세등등하던 안내인의 표정에도 미세한 당혹감이 번졌다.
심각해진 여론을 의식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몰고 갔다. 우리 고객 중에 노블레스, VIP, BVIP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기 드나드는 분들은 평소에도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고 불필요한 이슈가 생기길 원치 않아요. 굳이 장애인 접근성 같은 걸 홍보라도 해서 매장의 이미지가 희석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접근성 확보가 왜 이미지에 해가 된다는 거죠? 들어보세 고급 부치크는 오로지 세련된 무드를 유지해야 합니. 평범한 대중이 마구 찾아오면 독특한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고객이 참다 못해 나섰다. 이게 들으면서도 황당한 말이네요. 그럼 결국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편의시설이 필요한 손님은 오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말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대체로 그런 셈이죠. 이 매장은 그만큼 희소한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저런, 정말 혐오스러운 태도네요. 이건 우선 인권 문제라고 봐야 해요. 다수의 손님들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안내인의 얼굴이 붉어지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아래턱을 꾹 물었다. 상관없어요. 저는 매장 정책을 지킬 뿐입니다. 그 정책이라는 게 정말 공식적으로 존재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임의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왜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메일이나 안내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본인 권위로 손님을 쫓아내고 시설 개선 요청을 묵살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서요. 손흥민은 한층 더 단호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안내인님,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싶습. 저 역시 해외에서 의류 브랜드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누구나 편하게 입어보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고객층을 넓히는 건 브랜드 수익에 더 이롭고 이미지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 또 전 솔직히 이 매장 옷을 좋아해서 저도 구매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로 저를 대하신다면 어떤 소비자가 남겠습니까? 그건 소비자의 자유겠죠.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때 누군가가 신분증을 내밀며 다가왔다. 실례합니, 저는 이 매장의 지역 담당 매니저 조민식이라고 합니. 우리가 무슨 상황인지 들어서 왔는데 지금 좀 심각하네요. 아, 드디어 매니저가 오셨군요. 일단 죄송합니, 안내인께서 너무 과격하게 응대한 것 같네요. 혹시 손님께서 불편 겪으신 점이 있다면 제가 직접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과받겠습 하지만 문제 해결이 우선이죠. 솔직히 이 안내인 분께서 하신 말씀,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아직 서울점에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시가 없었습. 솔직히 예산 문제나 공간 재배치 이슈가 있어서요.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온라인에 퍼지면 본사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옆에 손님이 뚜렷하게 말했고 다른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인은 헛기침을 하며 매니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매니저님, 여기 그냥 쫓아내시면 안 됩니까? 상황만 커지잖아요. 안내인 씨, 진정하세. 이미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이 단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 해외에서는 확실히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추세니까. 매니저님도 이분 편이세요?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판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이 차분히 말을 이었다. 매니저님, 제가 지난달에 밀라노에서도 이 브랜드 매장을 방문했었는데 베타 테스트 중인 유니버설 디자인 타르실이 있더군요. 문의하니까 앞으로 전 세계 지점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 제가 직접 본사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한국에도 조만간 비슷한 설비가 들어올 거라길래 기대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더군요. 매니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 부분은 저희도 몰랐습. 본사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 오늘처럼 한 번에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했어야 했는데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구경하던 한 손님이 크게 말했다. 저 이거 다 찍었습. 이걸 SNS에 올리면 아마 당장 이슈화 될 거예요.
이미 나쁜 쪽으로 퍼졌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이 세상에 알려져야 변하겠죠. 매니저는 당황하면서도 노력해 차분하게 답했다. 영상을 올리는 건 고객님의 자유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리면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대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손흥민이 물었다. 실제로 본사와 긴급 회의를 열어 장애인 탈의실이나 접근성 강화에 관한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방향을 논의하겠습. 그리고 안내인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 징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내인은 불만스러운 듯 눈을 흘겼다. 징계라뇨, 매니저님. 저는 매장 규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본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지금까지 다 녹화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객을 내쫓아라라는 규칙을 만든 적이 없습. 본인 재량이라는 걸로 너무 과도하게 행동하신 거죠. 손흥민이 거들었다. 저도 굳이 개인이 처벌받길 원하는 건 아닙니.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분명히 브랜드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 시스템을 개선해 주셨으면 해요. 매장 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기운이 감돌았지만 조금씩 긴장감이 풀리는 듯했다. 몇몇 고객들은 이미 SNS 생중계에 들어가 진행 상황을 올리고 있었다. 손님,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를 옮겨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손님들께서도 불편해 하실 테니 저희가 별도의 상담 공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올라왔다. 나도 듣고 싶어요. 결국 공개적으로 해결해야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은밀하게 해결했다가는 또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차라리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죠. 아무리 민감한 이슈라도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매니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그럼 제가 본사와 연락을 취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약속하겠습. 오늘은 일단 충분한 사과와 함께 추가 개선을 위해 협력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뒤이어 공식 보도 자료도 내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서 모든 고객을 위한 접근성 개선이 명확히 포함되겠죠? 네, 물론입니. 장애인용 탈의실과 경사로 등 기본적인 시설은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본점에도 직접 연락하실 건가요? 네, 빨리 진행해야겠죠. 이미 상황이 이렇게 퍼졌으니 본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거예요. 안내인은 그제야 위축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다. 제가 조금 과했다는 건 인정합니. 이 매장은 늘 VIP 고객만 상대해왔기 때문에 뭔가 예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손흥민 선수라고 하셔도 그냥 해외에서 좋아하는 팬들이나 떠들어댈 거라 생각했고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웃었다. 그 사과 받아들이겠습. 하지만 저뿐 아니라 어떤 분이 오셔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해요. 한국도 이미 국제적인 스탠더드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니까요. 매장 안은 서서히 안도감과 동시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고객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적어도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변화를 약속했다는 데 의미를 찾는 듯했다. 누군가는 가볍게 박수를 치자 몇몇이 동조하며 작은 환호를 보냈다. 진짜 이렇게 바뀌면 좋겠네요. 여기 매장이 워낙 유명해서 앞으로도 많이들 올 텐데. 아직 말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영상을 찍은 사람들 덕분에라도 실천 안 하면 더 큰 망신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서서 말해주니까 힘이 실리잖아요. 매니저가 한 번 더 고개 숙여 사과하고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저희가 매장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본사의 관련 예산과 설계를 긴급 건의하겠습. 곧 작은 공사라도 진행해서 우선 임시 탈의실이라도 마련할게요. 손흥민이 미소를 띄었다. 기대해 보겠습.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제가 정식으로 찾아와서 직접 시험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안내인 역시 풀죽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저도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앞으로 오시는 분들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받고 반성하겠습. 어디까지나 이 매장 이미지를 지키려던 제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 손님들은 어느새 이미 SNS에 소식을 퍼뜨렸고 누군가는 중계를 끄면서도 조만간 기사 뜰걸요
하고 웃었다. 그러자 매니저는 난감해하면서도 수긍했다. 이슈가 커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큰 변화를 이루어내면 오히려 좋은 홍보가 될 수도 있습. 정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가야겠죠.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매장 옷을 사려고 온 이유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접근성 강화가 가능하냐는 단순한 질문에 이렇게까지 충돌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이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누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 저희 교육이 부족했어요. 손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배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다. 그토록 거만하던 안내인도 한 발짝 물러서서 작게 중얼거렸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명품이 특별함을 파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여겼죠. 하지만 그게 결국 많은 사람을 배제하는 태도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응수했다. 특별함과 보편성을 양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럭셔리가 아닐까요? 가치라는 건 더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을 때 더욱 확실해지니까요. 매니저는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 우리가 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매장은 즉석에서 새로운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오늘 불미스러운 소란이 있었으나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 저희 리코르덴테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는 앞으로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서비스를 개선하겠습. 구체적 계획은 최대한 빨리 발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송이 끝난 뒤 매니저는 손흥민과 고객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거듭했다. 오늘 일로 브랜드 차원에서 큰 배움을 얻었습. 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사과드립니. 앞으로 있을 변화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지켜볼게요. 사실 저도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편이라 개선만 제대로 된다면 더욱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혹시 공식 보도 자료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국내외 축구 팬들도 많고 제 소속팀 쪽 라인을 통해서도 이 소식이 퍼질 거예요. 저 역시 사람들이 접근성 개선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자 안내인은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다시 한번 사과했다. 선수님, 정말 죄송했습. 제 선입견 때문에 크게 실수했어요. 솔직히 이런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앞으로 손님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손흥민은 매니저 및 직원들과 짧은 대화를 더 나누었다. 정확한 공사 계획은 언제쯤 발표 가능하실까요? 아마 일주일 안으로 본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차후 일정 잡을 것 같습. 사실 이 문제는 밀라노 본점이 이미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면 빠르게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역시 본사 차원에서도 전 세계 매장에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걸로 알아요. 한국도 곧 적용될 거라 믿습니다. 그 뒤 손흥민은 매장에 있던 몇몇 고객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취재를 하려는 기자나 지나가는 팬들이 몰려들기도 했지만 손흥민은 짧은 멘트만 전하고 돌아갔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 우리가 모두 좀 더 편하고 공정한 쇼핑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며칠 뒤 리코르덴테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밀라노 본점과 각국 매장들이 빠른 시일 안에 공간 구조를 보완하고 특히 한국 매장에서도 우선적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은 눈에 띄게 달라진 안내와 경사로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식 넉넉한 탈의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매니저는 이 변화가 손흥민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인정하고 언론의 손흥민 선수의 문제 제기가 글로벌 패션계에 귀한 교훈이 되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또한 기존 VIP 위주의 영업 방침을 완화하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안내인은 대외적으로 크게 질타받았지만
그 역시 내부 재교육을 받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특히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가 궁극적으로 브랜드를 더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득했다며 인터뷰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저 자신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맞이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매장 내부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수많은 손님들이 SNS에 새로운 탈의실 시스템 칭찬합니다. 직원들도 훨씬 친절해졌다 등의 긍정적인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 후기가 쌓여서인지 매장 매출은 오히려 더 오르고 국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지점이 빠르게 혁신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어느 날 매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손흥민은 한껏 환해진 내부를 둘러보고 개조된 탈의실에 들어가 사용해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직원들과 반갑게 대화를 나눴다. 확실히 전보다 편해졌네요. 앉아서도 쉽게 갈아입을 수 있고 보호자나 스태프가 함께 들어갈 수도 있는 넓은 공간이네요. 네, 선수님 조언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이제야 밀라노 본점 수준과 비슷해진 것 같아요.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흥민에게 새로 들어온 시즌 제품을 소개했다. 안내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혹시 또 편의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감사합니. 누가 와도 부담 없이 편히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요. 매장 한켠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렸다. 이 매장 분위기 정말 달라졌다. 저번엔 그 무례한 안내인 때문에 별로였는데 오늘 오니까 친절하기도 하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기분 좋네요.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 덕에 이렇게 됐나 봐요. 곁에 있던 직원이 얘기를 건넸다. 사실 손흥민 선수께서 직접 본사와 연락해서 매장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멋지네요. 유명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매장도 호화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명품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손흥민은 쇼핑을 마치고 결제대 앞에 섰다. 직원들이 정중하게 물었다. 제품 어울리시네요. 사용해 보시면서 혹시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아는 지인 중 휠체어를 쓰시는 분과 함께 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은 임시 경사로도 설치되어 있지만 곧 완벽한 무장의 출입구로 리모델링될 예정입니다. 결제 후 손흥민은 직원들에게 한마디 덧붙였다. 오늘같이 변화를 직접 확인하니까 정말 기쁨니. 이 개선이 잠깐의 쇼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랄게요. 네, 저희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저도 종종 들러서 지켜볼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매장을 나서려는 찰나 안내인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선수님 정말로 사과드립니. 저번에는 제가 너무 못나게 굴었죠.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항상 열린 태도로 다가가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계속되면 분명 브랜드도 더욱 발전할 거예요.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 뒤 손흥민은 유쾌하게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섰고 매장 안에는 한결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잠시 후 그를 알아본 몇몇 손님이 몰려들어 사인을 부탁했지만 그는 웃으며 간단히 응대한 뒤 조용히 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객들은 서로 웃으며 한마디씩 나눴다. 정말 멋진 사람이네. 괜히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아니야. 맞아. 인기도 인기인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조목조목 짚어주다니. 우린 이번 일을 통해 배우는 게 많다. 명품이 진짜 명품이 되려면 진정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 며칠 뒤 이 스토리는 SNS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며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고급 부티크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동시에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던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홍보에 나섰다. 그래서 다른 매장도 이제 시설 바꾼대요.
유럽 쪽 몇몇 하우스가 먼저 사례를 보여주었고 한국에서도 빠르게 적용할 거라고 하더라고. 손흥민 선수 한마디에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졌나 봐. 사람들 관심도 커졌고 여러모로 좋은 방향인 것 같아. 이후로도 각종 인터뷰와 기사에서는 손흥민이 보여준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매장의 신속한 개선 사례를 모범으로 삼았다. 많은 장애인 단체나 시민 단체가 감사 표명과 함께 다른 기업에도 비슷한 변화를 요청했다. 특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접근권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 과정에서 초기에 무례했던 안내인 역시 인터뷰를 통해 깨달음을 전했다. 저는 솔직히 명품은 소수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고객들의 반발을 직접 듣고 나의 태도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알았습. 지금은 더 많은 분이 이 브랜드를 경험하길 바라고 편견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진정한 럭셔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담담하게 마무리 지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을 겪을 수 있음. 저는 축구 선수지만 부상을 당하면 일상적인 움직임도 쉽지 않죠.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는 환경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전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함니 이 문제를 계기로 업계가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 인터뷰가 방영된 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진정한 히어로, 명품 정신을 일깨운 스타, 축구장 밖에서도 팀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 같은 칭찬이 넘쳐났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접근성이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패션업계 전반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기록되었다.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변화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필요한 걸 말하는 용기, 그리고 그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태도가 만나면 세상은 분명히 조금씩 나아진다. 다들 우리 주변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입에 올리며 혹은 영상을 돌려보며 가까운 매장이나 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주저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손흥민이 그 매장에 방문하는 날이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편안히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하거나 겪는다면 꼭 목소리를 내주세요. 라고 마지막에 덧붙인 한 SNS 사용자의 글이 인상적이었다. 그 글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좋아요와 공유를 얻었고 사람들은 댓글로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기대된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길이라며 응원을 보냈다. 결국 많은 이들의 시선이 손흥민과 글로벌 패션 하우스에 머물렀고 그로 인해 다른 업계나 기관도 한 번 더 고민을 시작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조금 더 열어놓자는 움직임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럼 다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려주세. 변화는 끝이 없으니까요. 어느 고객이 남긴 이 말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맞아요. 소통하고 또 고쳐나가면 됩니. 모두가 함께 보는 내일이 더 환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팔로우를 누르고 공유를 하며 자신이 속한 작은 세계에서도 조금씩 접근성 개선을 논하기 시작했다.